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조건은 무슨 소리랑 똑같아요. 거의 최고점에 온 주식을 4조를 산 겁니다. 이거는 존버도 안 돼요, 존버도. 그럼 4조짜리가 60% 빠지면은 그냥 계산하면은 대충 2.x조가 날라. 이 한 방에 4조를 여기서 샀다가 2.x조가 날라갔어요. 경제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가장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기업이 있죠.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얘기를 할 텐데요. 교보생명 하면은 강남역에 이 건물이 떠오르죠. 요렇게 생긴 거. 신논현역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보신 기억나죠? 요렇게 생긴 거. 교보타워. 요것도 여의도 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즘에 교보생명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큰 경영권의 위기를 얻고 있어요. FI가 이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보가 상당히 알짜고 잡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회사죠. 기본 이미지가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18일까지 가격을 내지 않으면 FI 신창재가 이제 교보 회장님인데요. FI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최후 통첩을 했다. 18일까지 가격을 내지 않으면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교보생명 이제 교보 회장님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 분쟁이 격화됐다. 이런 뉴스가 뜨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보생명은 지금 촛불 앞에 등불이 돼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뭔 가격이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자, 이게 교보생명 분쟁 일지인데요. 2012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죠. 대우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의 지분을 판매를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교보생명 FI 분쟁을 잠깐 얘기 드리면 2012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팔려고 그래요. 근데 얘들이 지분을 팔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보 회장님도 신창재 회장님이었는데 이 신창재 회장 아저씨가 그거를 시장에 팔면은 내 지분율이 희석된다. 한 30 몇 % 들고 있거든요. 대충 내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이게 거의 20 몇 % 정도 됐어요. 그거를 시장에다 팔지 말고 딴 데 팔아라. FI가 뭐냐면 재무적 투자자가 뭐냐면은 그 경영권에 관심이었고 돈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통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FI들한테 팔아라. 그러면은 어떤 걸 해줄게? 내가 2012년이니까 3년 내로 IPO를 해주겠다. 3년 내로 상장을 해주겠다. 상장을 해줘서 너네가 그 인수한 대강 20% 정도의 지분을 주식시장에 팔 수 있게 현금화 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면서 대우 인터내셔널 보고 FI들한테 지분을 넘기게 합니다. 그때 신창재 회장 아저씨가 이 FI들한테 조건을 줘요. 뭘 주냐? 만약에 2015년까지 IPO 상장을 못할 경우에는 내가 사주겠다. 내가 풋옵션이라는 게 나한테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나한테. 여기서 나는 교보생명이 아니라 신창재 회장님 개인이에요. 와, 이런 조건은 잘 안 걸거든요. 이게 교보생명이 받아도 모르겠는데 개인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이런 계약을 해요. 자, 근데 2015년까지 당연히 IPO가 못했는데 신창재 회장님 FI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곧 해줄게. FI들이 참다가 결국에는 풋옵션을 2018년 작년 겨울에 풋옵션을 행사해요. 사가라, 내 거를. 자, 사가라. 여기서 중요한 거 얼마냐잖아요. 근데 정말 신창재 회장님한테 정말 다행인 게 이 가격을 확정시키지 않았어. 자, 조금 있다가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가격을 픽스를 안 시켰어요. 만약에 40만 9천 원으로 픽스 됐다, 이건 진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게 왜 픽스가 안 됐냐? 이때 어떤 옵션을 걸었냐면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4인 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데 신문에 따르면 대충 페어 프라이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긍정할 만한 공정 가격으로 하겠다. 근데 보통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회계법인이 계산해준 가격이란 뜻하고 되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FI들이 안진 회계법인에다가 공정 가격을 요청합니다. 적정한 가격을. 안진 가격이 보고서를 내요.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게 40만 9천 원이야. 40만 9천 원. 이 40만 9천 원을 받아본 순간에 우리 회장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자식들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양심도 없는 새끼들아 그래서 고소하겠다 그랬어. 40만 9천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니들 얼마에 샀다고? 24만 5천 원에 1조 2천억 어치였어요. FI들이 가져간 게.
FI들이 주식을 한 주당 24만 5천 원에 총 1조 2천억을 산 거거든. 6년 뒤니까 40만 9천 원이라 그러면은 16만 원 오른 거니까 한 70%, 여기 60% 정도 올랐잖아요. 60%. 6년에 60%니까 1년에 이거 복리 치면은 10%가 채 안 오른 거거든요. 한 10% 올랐나? 10%라고 칩시다. 뭐 한 8, 9%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8, 9% 정도 올라서 6년 뒤면은 대충 60% 올라서 40만 9천 원인데 이 신창재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절할 가격인 게 이거를 다 살려면 얼마예요? 60% 올랐으니까 대충 2조를 줘야 되는 거거든. 2조? 자, 대충 2조를 주고 이거를 지금 거부권 없죠. 그딴 거 없습니다. 2조를 주고 사야 되는 거에 몰렸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IP에서 시장으로 올라간다. 그럼 시장에서는 대충 얼마로 예상하냐면은 20만 원 예상합니다. 이거 뭐 예상하는 가격은 이제 삼성생명 뭐 이런 다른 생명사들이 PBR이 0.5더라 뭐 이런 걸 예측하는 것 같아요. 신문 보니까. 대충 PBR 0.5배 주면은 교보생명도 한 20만 원 얼마 하지 않겠냐. IP 하면은 그럼 20만 원이면 이거 반값이죠. 1조죠 대충. 근데 만약에 FI들이 풋옵션 행사에서 요구하는 40만 9천 원에 신창재 회장님이 개인 돈으로 사면 1조가 날아가는 거. 1조 안녕. 1조 안녕. 1조 날아가는 거잖아. 가만히 앉아서 1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일단 개인이 2조를 어디서 구해? 아무리 회장님이어도 이게 정말 뭐 엄청 대기업 회장님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대기업 회장님들 현금 2조가 어디 있겠어? 현금 2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교보생명 주식 30%니까 이거를 담보로 2조를 빌린 다음에 이걸 사가야 되는 거거든. 이걸 사가야 돼. 이게 20%도 안 됐잖아. 그러면은 자기 지분이 가만히 앉아서 한 20% 정도밖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한 10몇 프로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분이 가만히 앉아서. 1조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창재 아저씨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안진회계법인이 40만 9천 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지. 1조를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큰일 났다. 일단 2019년 초에 회장님이 공동 매각을 제안합니다. 야, 안 돼. 풋옵션 말고 내 거랑 니네 대충 한 20 몇 %라고 치면 내 거랑 니네 거랑 합쳐서 같이 팔자. 시장에다가. 그러지 말고 같이 죽지 말고 같이 살자. 공동 매각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FI들이 정말 같이 팔 거야? 오케이, 합쳐서 50 몇 % 되니까 비싸게 팔아볼까? 야, 어떻게 팔면 돼? 그랬더니 며칠 뒤에 또 제안을 합니다. ABS를 발행해서 팔자. 이런 제안을 해.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특수목적법인. 요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니들 주식을 여기를 넣으면은 그걸 담보로 ABS라는 걸 발행해서 이걸 판매하자는 거거든. 한마디로 수많은 다수에게서 자금을 유치하자는 거예요. 그런 뜻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줄게. 자, 그러면은 이 SPV 특수목적법이 니네 주식을 얼마에 사냐? 이게 사실상 신창재 회장 아저씨가 FI들한테 제시한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24만 5천 원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24만 5천 원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니네가 24만 5천 원에 샀잖아. 7년 전에 2012년에 그 값은 그대로 줄게. 니네 손실은 안 보게 해줄 테니까 24만 5천 원에 넘겨라라는 소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손실은 안 보게 해줄게. 원가. 야, 원가. 이자는 안 되고 원가 쳐줄게. 7년간 무이자 투자했다고 칩니다. 무이자 투자했다고. 원가. 7년 전 1조 2천억에 산 거를 7년 뒤에 1조 2천억에 사줄게라고 제안을 해요. 거꾸로. 그럼 FI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금 안진회계법인이 40만 9천 원이라는 거를 평가를 했는데 이 회장님은 거꾸로 24만 5천 원 원가에 산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난치잖아요. 이게 60%를 후려친 거 아니야. 7년간 우리는 무이자로 이걸 산 거잖아. 이거 장난치냐고 또 받아들일 수 없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로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보생명 FI들과 지금 분쟁이 난 겁니다. 이거 소송 걸겠다고 하거든. 소송 걸고 중재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둘이 물론 합의를 해서 24만 5천 원과 40만 9천 원 사이에 어딘가의 값을 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법리적인 데까지 올라가면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안 갈 확률이 높지만 이거 질 수 있어. 우리 회장님 질 수 있어. 야,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지.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새로운 건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뭐라고 해요? 당연히 야야야 뭐라고? 풋옵션 계약은 무효다. 야, 무효다. 2019년 2월 19일날 잠깐만, 야, 계약서까지 다 별렸는데 이게 어떻게 무효야? 도장까지 찍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무효야? 하여튼 내용을 쭉 보니까 왜 무효야 이게? 쫙 보면은 신 회장님 측 관계자는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왜 무효냐? 풋옵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몰랐다는 거죠. 나는 몰랐다. 비록 내 이름으로 1조 2,600억짜리 주식 그거를 풋옵션 하는 거를 내 개인 이름으로 했지만은 몰랐다는 거죠. 잘 몰랐다. 왜? 실무를 맡은 부사장된 임원진이 얘네들이 나한테 잘 설명도 안 해주고 계약을 해버렸네. 아, 이 자식들. 야, 잘라 책임을 얘네들을 묻고 몰랐다. 아, 얘네들이 불안전 판매라는 거죠. 불안전 판매 몰랐다. 이런 내용은 주주 한쪽만 이득을 보면 안 되는데 불공정하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2조짜리 지금 채무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 무효 지금 IPO는 안 해주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죠.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게다가 이렇게 경영권 지금 지분 분쟁이 있는데 거래소가 이 IPO를 허락할 리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지분 분쟁이 좀 없어져야 둘이 좀 이렇게 화해를 해야 뭐 IPO라도 하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지금 몰랐다 시전하고 계시고요. 원천 무효다 지금 시전하고 계십니다. 원천 무효 시전하고 계시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뭐 법원까지 가서 실제로 안진회계법인에 40만 9천 원짜리가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 야, 그러면은 교보생명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1조 날라간 거죠. 1조 20만 원이라며. 이거 반값이잖아. 이거 대충 2조인데 와, 이런 분쟁이 있어. 만약에 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손실이 더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화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FA들 입장에서도 화해를 해야지. 법원 가서 이거 언제 몇 년 또 더 기다리겠어. 자,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교보생명 입장은. 교보생명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신창재 회장 개인의 위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회장님 개인의 위기인 게 이 계약이 개인에 돼 있어. 개인에. 신문 기사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이에요. 교보생명이 아니야. 이게 만약 교보생명이면 교보생명 이 마이너스 1조 지금 뭐 받을 위기인데 교보생명이 아니라 개인에 돼 있다 그래요. 뉴스에 따르면. 뭐 약간 계약서를 보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는 야 지금 상당히 지금 이걸로 굉장히 위태위태하시다. 위태위태. 근데 지금까지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아까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랑 비슷합니까? 아주 비슷해갖고 정말 그룹이 날아간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 M&A 최악의 M&A 뽑으면 항상 랭킹 1위를 뽑는 최악의 M&A 1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악의 M&A 1위. 요거랑 거의 똑같은 계약을 맺었다가 그룹이 날아갔어요. 그때 왜 날아갔냐? 이 가격을 픽스해버렸어.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그쵸, 맞아요. 대우건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M&A 1위 대우건설. 똑같아요. 금호 대우건설 M&A 때도 거의 똑같은 게 벌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금호가 우리나라 재계서열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가 7위까지. 대우건설 먹고 대한통운인가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재계순위 7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7위가 한 방에 날아갔는데 똑같습니다. 자, 2006년인데 당시에 금호가 대우건설을 26,000원에 샀어요. 당시 주가는 2만원이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6,000원 정도 더 줬죠. 30% 줬습니다. 30% 줬어요. 얼마? 6조 4천억. 6조 4천억을 주고 대우건설을 인수합니다. 금호가. 주가에 비해서 30%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자, 그때 자기 돈이 6조 4천억이 어딨어. 아무리 금호 회장님이 돈이 많아도, 금호가 돈이 많아도. 당연히 똑같이 FI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약속된 풋옵션, 내가 다시 사주겠다는 옵션, 내가 다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아까 거기는 가격이 그나마 뭐 이렇게 좀 다툴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박았어. 32,500원. 이게 진짜 천추의 픽스. 이게 진짜 천추야. 아까 거기는 이거를 좀 그래도 뭔가 다툴 수 있도록 약간 물음표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32,500원. 얼마에 산 걸 2만원에, 당시 2만원인데 2009년 3년 뒤에 60% 오른 32,500원에 더 사주겠다. 되사주겠다. 얼마어치를? 4조어치를. 4조 2천억어치를 60% 3년 뒤에 오른 가격에 사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계약이에요. 이거 진짜 빼박이죠. 빼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필 연도만 보셔도 아시죠? 우리나라 최악의 M&A 1위 연도만 보셔도 가운데 뭐가 있다? 언제나 나오는 바로 그 사건,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집니다. 가운데. 자, 여기서 뭐 옛날에 한지대운도 날아가고 했죠. 자, 그게 터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냐? 대우건설 잘 기억하세요. 2만원에 샀고 26,000원에 샀고 32,500원이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대우건설 제가 그때 주가를 뽑아왔어요. 26,000원에 샀고 32,500원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26,000원이 여기입니다. 언제 샀냐? 2006년 이때 샀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 가격에 산 겁니다. 30% 프리미엄 주고. 그리고 얼마에 팔아주기로 했냐? 32,500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구나. 33,000원이니까
요 정도 여기 최고가 있죠 거의. 요 가격에 사주기로 했어요. 요 가격에 얼마어치를 4조. 4조를 이 가격에 사주기로 했어. 언제? 이때 2009년에. 언제긴 언제야? 이때 사주기로 했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조건은 무슨 소리랑 똑같아요. 거의 최고점에 온 주식을 4조를 산 겁니다. 4조도 아니에요. 4.2조. 4.2조. 여기에서 4.2조를 산 거야. 그런데 여기로 오니까 이거는 버티기도 못하죠. 버티기도. 존버도 안 돼요. 존버도. 여기 지금 반대매매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청산. 반대매매 걸렸어. 청산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여기야. 청산하려고 보니까. 와, 32,000원짜리가 이게 얼마에 온 거예요? 만원! 뭐 근처에 뭐 11,2,000원에 왔잖아. 11,2,000원에. 얼마? 18,000원, 60%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럼 4조짜리가 60% 빠지면은 그냥 계산하면은 대충 2조 날라갔죠, 2조. 2.x조가 날라가. 이 한 방에 4조를 여기서 샀다가 2.x조가 날라갔어요. 이리만 사태 때 이 대우건설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한 방에 금호가 날라갔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금호그룹은 헤매고 있죠. 반 나뉘었잖아요. 뭐 금호 타이어, 뭐 금호, 뭐 아직도 뭐 샀다 팔았다 있는 거 다 팔고, 대한통운 팔고, 저 뭐야 고속터미널 팔고, 뭐 팔고 다 갖다 팔고 남은 게 없고 지금 금호그룹에 헤매고 있죠. 4억도 팔고 다 파졌어요. 자, 이게 역대 우리나라 역대 M&A 월스트 M&A 뽑으면은 거의 1위입니다. 금호아시아나가 이 대우건설을 먹었다가 동시에 이제 조금 있다가 대한통운도 먹었다가 그룹이 7위짜리 그룹이 날라간 게 우리나라 M&A 역사 월스트 M&A 1위입니다. 영광의 1위. 아직도 1위일 거예요. 아직도. 이거 이상 가는 M&A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충격적인 M&A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영광의 1위. 아직도 1위입니다. 아직도. 향후 10년 내로는 1위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1위예요. 아직도 이거. 대우건설을 FI들한테 풋옵션 행사했다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교보생명에서도 비슷한 걸 했는데 다행히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죠. 교훈을. 어떤 교훈? 이거를 고정시켰다가는 망할 수 있다.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조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풋 요구 가격을 픽싱시키는 순간에 1조 2천억짜리를 24만 5천에 산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아니지. 40만 9천에 산 거지. 1조 2천억 어치를 아니 2조지 오른 거 생각하니까 거의 2조를 40만에 산 거와 똑같이 된 거야.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라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웅진 오늘은 모르겠는데 웅진이 옛날에 뭐 먹었다 갔어요? 웅진도 건설사 먹었다가 갔죠. 웅진 하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극동건설 먹었다가 저 웅진이 뭐 저 머나먼 곳으로 가는 건 나중에 얘기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월스트 M&A를 꼽으면은 나오는 사건인데 코웨이가 날아가게 된 그 단초가 됐죠. 건설사 먹었다가. 교보생명은 그래도 우리 신창재 회장님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거 픽스해주면 안 된다 이거 픽스해주면 안 된다. 산업은행에 가지고 있는 기업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나라 최대 지금 많이 정리했어도 최대의 겁니다. 이거를 픽스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공정가격 이런 표현을 써서 이걸 했는데 이건 그나마 다툼 여지가 있죠. FI들하고 조정을 할 여지가 있어요. 20만원과 40만원 사이인 예를 들면 뭐 30만원에 우리 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딜할 여지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40만 9천원 이렇게 찍었으면은 금호골도 날 수 있었습니다. 금호골도 이거를 만약에 찍었으면 다행히 찍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호 형님은 사용하지 못했던 그 몰랐다 전략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그 당시에 막 뉴스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기 대우건설은 몰랐다가 안 돼요. 왜 몰랐다가 안 되냐면은 대우건설은 신문에도 막 나는 유명한 그런 M&A였기 때문에 회장님이 몰랐다 시전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몰랐다 시전해? 자기가 신문 기사에 맨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교보생명이 이런 분쟁이 있다. 과거에서 배워서 여기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